지역화폐,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론 제10강. 오늘은 이제 최근에 즉 2020년 5월 1일 날 제정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. 자, 우선 이제 입법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. 2019년에 이제 발의가 되었고 2020년 4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5월 1일 날 공포되고 7월 2일 날 다가오는 7월 2일 날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. 요걸 찍는 요 순간은 지금 5월 초고요. 그래서 이제 공포한 지 2달 만에 시행되는 것이죠. 그 19년에 발의되었는데 요 상품권법에 관한 조항에 관한 연구는 이제 한 2015년,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던 내용이라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각기 운영했다. 다시 말해서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운영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법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뭐 깡을 해도 처벌도 못하고 좀 뭐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 법적 근거를 통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사용자에게 뭐 재판매 사용자가 자기가 상품권을 사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행위들 이제 이게 불법 환전이죠. 불법 환전 특히 이제 가맹점의 불법 깡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벌칙 조항이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을 이제 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. 그 외에도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 국가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그리고 지자체는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. 지자체는 이 상품권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금을 만들 수 있다. 근데 기금 같은 경우들이 이제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이 법안을 만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마디로 지역 화폐 혹은 지역 상품권 정책을 좀 정착시키고 좀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. 자, 우선 목적과 정의, 이제 총칙에 해당되는 목적과 정의를 보시면 제1조는 목적, 제2조 정의, 제3조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우선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환전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게 이제 우선적인 이 법의 목적이죠.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. 깡 같은 걸 막겠다. 뭐 이런 얘기고요. 지역 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결국 이제 지역 화폐 정책이 뭐 이런 지역 공동체 강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돼야 이런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확립해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. 이런 것이 이제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2조는 정의인데요. 정의. 이 법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보통 이제 잘 알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거의 이 시스템, 지역화폐 시스템과 관련된 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, 뭐 예를 들면 자치단체라든가, 뭐 가맹점이라든가, 이용자라든가, 뭐 판매 대행점이라든가,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해놔야 그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명확히 이제 부여됨으로써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하는 거라서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. 전혀 중요한데 여기서의 정의는 지금 1호, 2호, 3호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. 1호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한 정의, 2호는 판매 대행점에 관한 정의, 3호는 이제 가맹점에 관한 정의인데요. 뭐 이용자에 관한 정의는 뭐 따로 특별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. 일단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상품권, 뭐 화폐 등 지역화폐 등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서 증표를 발행 판매한 것을 말한다. 뭐 이런 얘기죠. 다시 말하면 이제 명칭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든
핵심적인 것은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. 두 번째는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증표다. 즉 유가증권이다. 뭐 이런 얘기죠. 거기서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량을 기재한다는 얘기는 뭐 지류 상품권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괄호 열고 전자적 또는 자기적, 즉 뭐 체크카드 형태나 뭐 모바일 형태들도 다 포함해서 어떤 이런 일정한 권한, 이런 가치를 갖는 증권이다. 뭐 이런 얘기죠. 그 가치를 이제 우리가 권면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렇게 정의를 했고,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, 즉 발행 주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 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고 한다. 이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, 이렇게 정의합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사용을 어떻게 하고, 즉 사용 장소가 어디이고 방법이 어디이다. 여기서 사용 장소는 가맹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것을 이제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고 또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죠.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소지자가 쓸 수 있는 장소입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가맹점만 알고 있는데, 뭐 또 해외 사례 보면은 뭐 이 지방세의 일부를 뭐 브리스톨 화폐인가요? 지방세 일부를 이 지역 화폐로 이제 지불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 일단 그또 지방자치단체도 뭐 예를 들면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상품권을 그 뭐 서비스의 대가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. 충분히.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가맹점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건데,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품권 발행자 등이 바로 사용처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증표에 기재된 이런 유가증권이다. 자, 근데 유가증권 뒤에 또 보면 전자금융법에 따른 선불 전자지급수단,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.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상품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적 실체들이 이제 유가증권, 선불 전자지급수단, 선불카드 뭐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좀 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건 뭐 지역 상품권에 대한 정의니까 뭐 사실 이 안에 또 숨은 뜻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닿으면 또 다시 해설해 드리기로 하고, 제 2조의 나머지 2호와 3호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이 2호의 판매 대행점이란 단체의 장과 6조 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. 6조 1항의 내용이 판매 대행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단체장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판매 대행점의 지위를 얻는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. 그거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보관, 판매,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. 그런 금융회사 혹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. 자, 첫 번째 판매 대행점을 정의할 때는 이제 협약에 의해서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는 내용이고,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보관, 판매,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기능 역할이 있고요. 세 번째는 법적으로는 이제 전자금융법 제2조 3호와 4호에 나온 금융회사 내지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기관을 이제 판매 대행점으로 본다. 이것이 이제 법적 실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3호에는 이제 가맹점에 대한 이해당사자 정의가 나오는데, 가맹점이란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, 7조 1항의 내용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마찬가지로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된다. 뭐 이런 내용이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두 개의 호가 나와 있습니다. 예. 첫 번째는 개별 가맹점,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맹점이죠.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, 그때 결제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곳, 이것이 이제 가호의 개별 가맹점이고, 나호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지류 간이 환전소라고 이제 노트를 달아놨는데, 이게 이제 앞선 강의에서 이 가맹점, 뭐 환전 대행점 이런 걸 말씀드릴 때 이제 요 환전 대행 가맹점, 특히 이제 지유 상품권의 경우에는 뭐 예컨대 상인회 같은 곳에서 개별 상인들이 뭐
환전하기 힘드니까, 특히 휴일이나 뭐 이런 저녁 때 환전하기 힘드니까 그런 데를 위해서 이제 환전을 대행해주고 또 간이 환전을 대행해주는 그런 지류형 상품권들의 간이 환전소를 이제 우리가 환전 대행 가맹점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. 결국 이제 환전 대행 가맹점은 가맹점일 뿐 이제 판매 대행점이 아니란 얘기죠. 환전을 전문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란 얘기고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요거를 간이로 해주는 곳이라는 간이로 대행해주는 곳이라는 얘기죠. 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. 뭐 3조 타법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제 일부 좀 특수한 법들에는 뭐 특별법이나 뭐 타 일반 법률을 앞서는 뭐 특별한 조치법 같은 데들을 보면 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뭐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일반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법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3조와 같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.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이해당사자 정의가 이제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, 이제 앞선 제2조의 정의편에서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뭐 이용자, 판매 대행자, 뭐 가맹점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우선 이 법이라는 건 또 이 이해당사자들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된 조항들을 묶어서 보겠습니다. 처음에 발행자에 대해서 보자면 제4조 발행, 제16조 기금 설치, 제18조 발행 및 운영 위탁, 제19조 고유식별 정보 처리 뭐 이런 내용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뭐 발행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4조부터 한번 보시면은 4조의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 뭐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에 2항을 보시면은 지역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이게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어떤 그 민법 체계에서 유가증권이 이제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 법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이제 5년으로 했는데 옛날 상품권법에도 5년으로 나와 있었죠. 지금 폐지됐지만 어찌됐건 다만 이 지역 상품권이라는 뭐 지역 화폐라는 이 시스템이 뭔가 이 지역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별로 좀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그래서 좀 유통기간을 달리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단서 조항으로 다만이라고 달아놨죠. 그래서 다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. 첫 번째는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. 이게 사실 좀 선언적 조항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큰 원칙이죠, 그렇죠? 그리고 뭐 비상식적으로 뭐 그 사용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뭐 3일 내에 써야 된다.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첫 번째 단서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사실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. 왜냐하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. 그렇게 치면 이제 두 번째 단서가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거죠.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임의로 막 함부로 막 하지 말고 조례 자치법규에 이걸 정확히 명시적으로 명시를 해서 원칙을 정하고 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.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유통지역도 내용이 비슷한데요. 유통지역도 이제 이 지역 상품권의 정체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이죠. 뭐 부득이 그 지역을 정의할 때 우리가 행정구역을 쓰는데 그 행정구역을 이제 이 유통지역으로 하는데 지역이나 상품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리 정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가 있다. 뭐 실제로 이런 예가 있느냐? 뭐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다. 화개장터에서는 그러면 전라도 상품권은 받고 뭐 경상도 상품권을 안 받고 이러면 안 되겠죠, 그렇죠?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양측을 다 받는다. 뭐 이럴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들을 이제 조례로 정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사항을 보시면은 기타 사항들은 조례로 정한다. 발행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조례로 위임했어요.
그럼 다 조례로 위임하지 왜 유효기간과 유통지역만큼은 2항과 3항으로 따로 뺐냐? 뭐 이유가 있죠. 저 2항과 3항 모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자의 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원칙적인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조항으로 빼서 특별히 이제 이 지역화폐 시스템이 안정적이려면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니까 뭐 안전한 상품권이긴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정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이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발행자의 권한과 책무 지역에 이 유통 이런 두 개의 조항을 따로 특별히 이제 두고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사항처럼 이제 조례로 다 위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많이 줘야죠. 왜냐하면 지역화폐니까 특히. 자, 이 정도로 하고요. 다음 16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. 16조는 자, 지역사랑 상품권 기금의 설치인데 이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결국 상품권을 이제 매년 이 예선 사업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 내에서 상품권도 발행 비용도 좀 충당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과 연계된 상품권의 경우에는 뭐 돈도 많이 버니까 이제 일부 또 기금들을 축적해서 축제도 잘 하고 상품권도 잘 운영하고 이런 독립적인 어떤 공공성을 지닌 이 공공기금으로 이 상품권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근거 조항이고요. 네, 이것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조례로 정하면 되고 다만 이제 지방재정법상 이런 기금이나 그다음 18조에 나와 있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, 이 위탁 사업의 경우에도 이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위탁을 하거나 기금을 설치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법적 근거를 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16조의 기금이 그런 의미고요. 18조의 위탁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 사업비를 이제 지급을 하죠. 그걸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근거 조항인데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지방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16조와 18조의 내용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19조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는요. 고유식별 정보라고 하면 이제 이 노란색으로 제가 노트한 바와 같이 주민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이제 고유식별 정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판매, 환전 및 재발급 등 가맹점 등록과 등록 취소, 그다음 위반행위 조사, 뭐 이런 거 위반행위 조사는 17조에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 뭐 이런 위반행위 조사, 깡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조사하고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이제 가맹점이나 이용자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하죠. 특히 이제 깡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구매 제한액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이 발행자가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회원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구매를 했고 그런 구매 제한액을 넘지 않았고 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맹점들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환전을 했고 이런 것들을 봐야 이제 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고유식별 정보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대단히 사실은 이걸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까다롭지만 특히 이런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다.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개인정보들을 잘 관리해야겠죠. 그렇죠? 뭐 그런 어떤 근거 조항입니다. 자, 발행자 측면 외에 이 발행자 측면에서 좀 더 봐야 될 것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과 관리 체계에 관한 조항들이 좀 발행자와 관련돼서 몇 개의 조항이 더 있는데요. 예컨대 제5조 지역상품권의 발행과 폐지 신고, 그리고 14조 발행 실적의 제출, 그리고 15조 활성화 지원인데, 뭐 제목에서 보듯이 제5조는 뭐 발행하는 경우나 발행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뭐 신고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발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제출해야 되고, 활성화를 지원해야 된다는데 누가 누구에게 신고하고 누가 누구에게 제출하고 누가 누구를 지원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 조항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래서 발행 신고의 의무를 규정한 제5조 제1항을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폐지하라는 경우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이런 서류를 갖춰서 종류나 권면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갖춰서 누구에게 신고해요? 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. 그 발행 신고를 이제 행안부에 해야 되는 것이고,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에 해야 되는 것이고,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, 그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신고받은 내용들을 공개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. 그럼 대통령령에다가 지금 대령에다가 여기 지금 위임을 했는데요. 그 대통령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 내용을 모르죠. 다만 지역상품권의 종류, 권면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그러니까 대통령령에는 분명히 이런 서류 양식이나 이런 서류의 내용들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출한다, 뭐 어떤 내용을 제출한다, 어떤 방법으로 제출한다,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령에 담길 예정입니다. 담겨야죠, 그렇죠?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고하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뭔가 공개하는 방법도 신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도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되겠죠. 그래서 이 시행령, 즉 대통령령이 나와 봐야 이 내용을 아는데 뭐 이건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니까 뭐 사실 뭐 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. 그다음 14조 발행 실적 등의 제출. 그럼 누가 누구에게 실적을 제출하냐?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한다. 뭘 제출하냐? 발행 실적에 관한 보고서. 거기에는 뭐냐면 권면 금액의 합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. 자, 권면 금액의 합계. 이게 뭐죠? 권면 금액의 합계.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행한 그 발행액이죠. 일정 기간 동안 발행한 액수. 그 일정 기간이란 이제 반기, 즉 반기별, 즉 6개월을 의미하죠. 그걸 종료 후 1개월 이내. 즉 다시 말하면 상반기가 끝나는 6월 말 1개월 후인 7월 말까지 그 6개월간 총 발행한 액수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각 지자체는 제출해야 된다라는 제출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뭐 하반기의 경우에는 12월 말이면은 다 그 하반기의 1개월 후인 다음해 1월 말 이전에 제출한다. 뭐 이런 얘기겠죠. 이건 일종의 국가적인 좀 관리 체계에 관한 5조 14조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이렇게 신고나 실적 제출을 통해서 우리가 통계도 만들고 뭐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이제 또 널리 알리기도 하고 뭐 보고도 하고 뭐 관련 분석도 하고 그렇게 또 뭐 제도 개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15조는 이제 앞쪽에서는 전부 의무인데 15조는 뭐뭐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앞에 두 개가 끝나죠. 자, 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임의 조항이고 뭐를 해야 한다는 이제 의무 조항인데 그 임의 조항들 앞에 있는 1항과 2항의 내용을 보면 자,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품권의 발행 환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자, 이미 2019년부터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 차액의 4%까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항은 이제 그런 정책들의 어떤 근거 조항이 되는데요. 그동안에는 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이 법을 통해서 좀 이런 근거 조항을 통해서 그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다시 말하면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 상품권 혹은 지역 화폐에 대한 행안부의 지원 사업이 지속된다는 얘기겠죠.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냐?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시도는 시군구를 지원할 수 있다. 뭐 이런 측면의 얘기라고 보고요. 자, 2번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이 할인 판매에 대한 이제 법적 근거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사실
조례상 그동안에 이 법 없이 전부 조례로 할인 판매를 이제 했는데, 이 법에 정하는 것은 이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, 그러니까 상한이나 이 상한을 두란 얘기죠. 다시 말하면 상품권 할인에 상한을 두라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지금처럼 뭐 재난지원금 때문에 최대 뭐 한시적으로 뭐 15%까지 할인율을 둔 적이 뭐 20%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는데, 그런 거는 분명히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.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국 평균 한 6% 정도의 할인율이라고 보면, 뭐 특별히 명절이나 어떤 특별히 이제 경기 부양시킬 수 있을 때 뭐 한 10%까지 올리기도 하지만, 뭐 지금처럼 재난 상황에서 뭐 10% 이상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례에 담으면 좋은데 뭐 못 담을 수도 있어요. 이제 못 담을 수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런 조례를 어차피 법이 생기면서 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들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, 개정하면서 하시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코로나 사태 같이 좀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도 좀 둘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항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, 조금 더 저는 이 할인 판매에 대한 어떤 원칙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할인 판매를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할인율을 엄청 조사할 게 아니라 좀 한시적으로 해라. 그리고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단서조항으로 달고 싶은데, 뭐 옛날에 그런 내용들 많이 제안했던 것 같은데, 법안 내용에. 지금 보니까 또 빠져있네요. 예,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15조의 제3항은 행안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은 전산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야 된다. 보급이란 말이 좀 재밌고요. 여기도 주체는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과 자치단체의 장입니다. 즉, 전산 시스템을 만드는데 각각 자치단체가 뭐 만들어도 되겠죠. 자기 실정에 맞게. 근데 특히 모바일 시스템이나 뭐 이런 전산 처리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업무들이 지역마다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뭐 하나의 범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국 200개의 자치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 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죠.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고 이제 넣은 것 같은데, 실제로 이제 행안부와 조폐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이 모바일 전자화폐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기도 했죠.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이제 개발과 보급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요. 이런 전산 시스템이 잘 갖춰야 또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잘 있어서 우리가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요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돼서 보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